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드디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은 난감하기도 하네요. 남편하고는 집안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가까운 집안어른은 아니셨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촌 언니가 결혼하던 날 부모님하고 같이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한동안 안부조차 모르고 지냈던 먼 친척 어른들 몇 분을 뵙게 되었죠.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저더러 참하게 생겼다며 몇 번이나 저를 칭찬하셨고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며 제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괜찮다며 거절하려고 했는데 어른이 예뻐서 주는 용돈이니 받으라셨고 마침 또 결혼식장이다 보니 다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렇게 5만 원을 받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그 어른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시집은 갔는지 만나는 남자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건너 아는 집에 아주 괜찮은 청년이 있다면서 저랑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 좀 보태서 불편해서 싫다고 아주 진저리를 쳤었죠. 원래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저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집안어른이 주선하는 자리라니 상상만 해도 불편해서 속이 다 울렁거렸다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듣자 하니 이미 어른께서 그쪽 집안에다가 말도 해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안 나가면 그 어른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안어른 부탁이니 눈 딱 감고 나갔다 오라고 그리고 혹시 아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올지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이게 그 5만 원을 받은 대가인가 싶은 게 황당하고 짜증도 나고 정말이지 기대는커녕 만나기도 전에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해버렸다니까요.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안어른이 중간에 계시다 보니 그래도 기왕 나가는 거 잘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옷도 신경 써서 갖춰 입고 서둘러서 집을 나섰더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벌써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준비라도 해온 사람처럼 자기소개를 하는데 긴장한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사람이 성실하단 게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랑 같은 작가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신기하면서 괜히 반갑기까지 한 게 그러니 대화는 또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이후로 저희는 인연을 만났고 11월에 어느 날 남편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그리고 양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운명은 운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남편이란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독박 육아를 시작했어요. 육아휴직을 쓰는 게 눈치가 보였지만 딸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육아라는 게 정말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의 손을 빌리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저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미안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시어머니보단 친정어머니의 출입이 잦아지니 그게 불편해서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딸아이가 100일이 좀 지났을 무렵 제가 알아눕게 되었는데 다행히 열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에 없이 딸아이 돌보는 게 힘에 부치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터를 부르라는데 솔직히 좋은 시터분들도 많겠지만 워낙 흉흉한 뉴스가 판을 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비록 제가 집에 있다고 해도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어머니를 오시라고 했어요. 한 2주 정도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저 좀 도와달라고요. 참고로 시댁에도 여쭤봤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시며 가면 일당으로 한 20만 원씩은 받아야 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희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한마디로 싫다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 지 꼬박 일주일 되던 날이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장모님은 잠깐 뭐 사러 간다고 나가셨는데 왜? 장모님 안 씻으시냐? 진짜 요즘 집에만 들어오면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 나. 그게 무슨 막말이야?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그리고 냄새가 나도 그게 우리 엄마한테서 난다는 증거 있어? 장모님 오시기 전엔 안 났는데 장모님 오신 이후로 며칠째 내가 속이 미식거린다고. 그러면 100% 장모님 때문이지. 안 그래? 우리 엄마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거든? 당신보다 더 자주? 알지도 못하면서 생사람 잡고 있어, 진짜. 남편과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친정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 듯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게다가 남편 말이 신경 쓰여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어머니 냄새를 맡게 됐는데 그런 제 모습을 알아차리자마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서럽고 그런데 이내 곧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이번엔 아주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더니 또다시 무슨 냄새 안 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더러 장모님 씻으셨어요? 그러는데 정말이지 진짜 밥상이고 뭐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금세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씻었는데 왜 나한테 무슨 냄새라도 나냐면서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어찌나 분하던지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던 해까지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튀김 가게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이후로 마지막이란 각오로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 시작하셨던 일이었죠.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해주시려고 한 달에 딱 하루만 쉬시면서 그렇게 20년을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 정도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사세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지만 새들어 장사하던 그 건물도 저희 부모님이 사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튀김 가게가 우리를 살렸다 하시면서도 기름 냄새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들 다 좋아하는 치킨도 안 드세요. 그리고 남편도 이런 사연을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숨길 생각도 없었지만 구구절절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어찌나 시부모님 고생하신 이야기를 우려먹고 또 우려먹던지 게다가 솔직히 제가 듣기엔 크게 고생하셨다는 느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자기 부모가 제일 애틋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무안을 주는 대신 저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냄새난다는 말에는 아주 예민하시다고요. 참고로 단지 튀김 냄새를 질리게 맡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한참 장사에 매달리시던 무렵에는 정말 두 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소위 기름쩐내라고 하죠. 그 쩐내에 쩔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몸이 벌게지도록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는 정말 살갗이 다 일어날 만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져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쩐내라는 게 쉽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쩐내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고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냄새로 무안을 주었다는 사실을 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애를 보겠다 하고 어머니는 가시라고 했어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가 좀 편하게 대해주니까 인간이 장모 어려운 줄을 모르고 저딴 식으로 나오나 싶기도 했고 괜히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는 상처만 받고 가시면 안 된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하다못해 조심스럽게 여쭤보기라도 했다면 조금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있는 대로 인상을 찡그리며 싫은 티를 낸 그 얼굴이 제 뇌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았기에
며칠이 지나가도 남편이 꼴보기도 싫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저라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이 전부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식사 도중에 아버님은 트름을 열대 뻔은 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님은 설거지거리를 못하러 만드냐며 한 번도 반찬을 덜어서 드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들이니 어떻게 다 내 입맛에 맞추겠나. 어쩌다 한 번이니 그냥 내가 이해하면 된다 생각하고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고. 그게 뭐라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가시게 한 후로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묵직한 게 그러다 하루는 그냥 무작정 친정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친정을 찾았는데 집안이 온통 어질러져 있었어요. 제가 알던 친정집 같지 않아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웬 서류 뭉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어머니의 병원 서류였습니다. 게다가 그제서야 식탁 위에 잔뜩 늘어난 약봉지도 눈에 들어오고 결국 이게 다 뭐냐는 제 추궁에 아버지께서 친정어머니가 폐암위기라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도 아버지도 진작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임신 중인 제가 놀랄까봐 비밀로 하고 계셨다는 거였죠. 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거냐고. 원망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 그 감정은 한마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후로 저는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길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주 완강히 거절을 하셨어요. 평생 장사만 하다가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는데 병원에 갇혀있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의 고집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셨네요. 그런데 나이 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챙기는 것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챙기는 건 사실 같을 수가 없다는 걸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챙기고 계셨지만 평소 깔끔하신 어머니의 야무진 손끝을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기고 친정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생각해보면 말도 못해요. 남편은 저더러 결혼을 했으면 친정일은 좀 잊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언제까지 자기랑 딸은 팽개치고 친정만 그렇게 쫓아다닐 거냐면서 어이가 없었죠. 제가 할 일 없이 친정 부모님이랑 꽃놀이나 다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막말로 남편이 뭘 좀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자기는 돈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엔 손도 까딱 안 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친정을 챙기면서 자기 저녁밥을 못 챙기는 일이 종종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했던 건지. 게다가 딸아이를 팽개쳤다니 그것도 어머님한테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2번 부탁드린 것뿐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냔 말이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자기가 이 나이에 손녀 보느라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며 그럴 거면 너는 육아휴직인지 뭔지 그건 왜 했냐.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해대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아프다는데 까놓고 말해서 과일 바구니 하나라도 보내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저 당신 불편한 것만 투덜투덜. 가뜩이나 남편도 꼴보기가 싫은데 어머님까지 왜 이러시나.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남아있던 고마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얄밉다는 생각만 들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그렇게 연달아 터지는지. 그런 생활이 반년쯤 이어지던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래부터 먼지에 좀 예민하셔서 그날도 친정아버지께선 그런 어머니를 위해 이불을 베란다에서 터시다가 그만 아래로 추락을 하셨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가 2층이었고 아래층은 최근에 새로 흙을 깔아서 비교적 덜 단단했기에 망정이지.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는 왼쪽 발목이 골절되셨고 꼬리뼈에도 금이 갔습니다. 갈비뼈도 상태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제 상식으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막말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봐드리면 되지 뭘 집으로 모시기를. 안 돼, 불편해. 지금이 편하고 불편하고 따질 상황이야? 난 우리 엄마 절대로 혼자 계시게 못해. 뭐 못하면 어쩔 건데 장인 장모님 돈도 있으신데 사람 쓰시면 되잖아. 아니면 장인어른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장모님도 잠깐 병원에 계시게 하던가. 아니, 내가 우리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퇴원하실 때까지만 몇 주만 좀 같이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안 될 말이야? 이 집이 너 혼자 산 집이야. 내 돈도 반 들어갔으니까 나도 내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너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내가 외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내 입장도 배려를 해줘야지. 거기다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장모님 아파서 냄새 나시는 거 아니야? 아프시단 핑계로 안 씻고 그러셨던 거 아니냐고. 역시 내 코가 개코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장모님 냄새 못 견디겠거든? 생각만 해도 또 울렁거린다. 당신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럼 뭐 시부모님한테는 꽃향기라도 나는 줄 아나 봐. 그리고 외벌이가 어쩌고 저쩌고. 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그 돈 뭐 나 용돈 쓰라고 벌어다 주니? 나 육아휴직 시작하고서 티셔츠 한 장 사 입은 거 없거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네가 매일같이 먹는 밥 반찬 생수는 어디 땅 파서 나왔냐? 남편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다투는 제 자신을 보니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단 몇 달만이라도 살겠냐? 아니면 나랑 지금 이혼하겠냐?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이것 봐, 이것 봐. 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너가 신경 쓸 가정은 나랑 우리 희연이가 있는 여기라고. 근데 지금 뭐 나더러 장모님을 모시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너 제정신이냐?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내 부모까지 나 몰라라라는 배우자를 존경하며 평생 한 이불 덮고 살 자신이 없거든. 이러다 막말로 우리 엄마나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네가 악마로 보일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혼하면 너무 늦잖아? 어이가 없다. 진짜. 그래 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그런데 희연이는 네가 못 데려가. 내가 키울 거야. 그거야 법대로 하자고. 장인장모 병간호도 못하게 해서 이혼한다는데 그런 철면피한테 과연 딸을 키우게 해줄지는 모르겠네. 좋은 변호사로 한번 잘 알아봐. 그리고 그날부로 저는 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술에 진탕 취해 남편이 잠든 사이를 틈타 아이도 데리고 나왔죠. 사실 남편이야 딸아이를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한 건 사실이지만 시부모님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시큰둥한 반응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쨌든 혼자서는 아이를 돌볼 상황이 못 되었는데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봐주실 리도 없었으니 애를 내놓으라 할 리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나니 그때부턴 제가 아이한테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제가 법을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무려 1년 3개월에 걸쳐 지독한 이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서름과 고됨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석 달하고도 열흘을 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친정아버지는 약간의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어머니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정성을 다해 드시게 했고 귀찮아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러 좋은 공기를 쐬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여담이지만 딸아이는 사촌 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언니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기에 언니가 쌍둥이 키운다 생각하겠다며 힘을 보태주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남편보다도 결국은 피부치인 언니가 100배 1000배는 의지가 되더라니까요.
아, 그리고 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준 거냐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일단 언니가 워낙 좋은 사람인 것도 있지만 언니가 시집 갈 때 이모네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언니 결혼 비용을 대주셨어요. 우리도 힘들 때 이모네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 짐작이지만 언니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준 게 아니었을까. 고마울 뿐이죠.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정작 저 시집 갈 땐 남편이 남자 자존심이 어떻고 해가며 하도 우겨대서 결혼 비용을 기어이 반반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땐 그게 나름대로 남자답고 좋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살아보니까 쓸데없는 똥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을 뿐이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까 그때 반반하길 다행이지. 아까워서 혼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다 들대요. 아무튼 그렇게 저랑 남편은 이혼을 했고 당연히 양육권은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사실 위자료는 별로 기대도 없었는데 크진 않았지만 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일단 매달 60만 원에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정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지금 사는 집을 그냥 그대로 나한테 넘기라 했어요. 꿈에도 보기 싫은 인간, 애 핑계로 또 봐야 되는 것도 싫고 이래저래 두 번 다시 얽히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양육비니 뭐니 그런 거 있으면 어떤 여자가 자기랑 재혼을 하겠냐며? 좋다대요?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다. 그거 하나는 참 그래도 좋은 아빠다 싶었는데. 양육비 얘기하면서 재혼 타령하는 거 보니까 그럼 그렇지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한편 저희 이혼 소식은 저희를 만나게 해주셨던 그 집안어른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사과를 받아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감감무 소식? 말 한마디 들려온 게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땐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다리 놔주셨다고 100만 원 받아가셨는데 말이죠. 솔직히 좀 착잡했는데 이렇게 또 인생을 배운 셈 치려고요. 친정어머니의 암이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니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평화를 찾았다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 도움 안 되는 돌멩이 같은 남편을 제 인생에서 걷어내고 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당분간은 친정부모님의 건강과 제 아이의 행복만을 인생의 과제로 삼고 그렇게 살아볼까 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은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